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90% 이렇게 가까운 득표율을 얻었다는, 어제 이제 전국을 도는데요. 어제 제주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요. 이런 스피드로 간다면은 아마 이재명 대표 당선은 뻔한 거죠. 민주당의 전당대회라는 것이 이미 자기 당대표를 누군가 할 것인지 정해놓고 하는 상황이 다 이 연출이 되는 것 같은, 그래서 별로 흥미롭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비교하면. 자, 그런데 이재명 그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만만치 않습니다. 올 가을부터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결심 공판이 있고 또 이제 1심 선고들이 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1심 선고 날 때 만약에 구속이 된다, 그런 경우는 아주 골치 아픈 경우이죠. 그리고 또 1심 선고에서 당선 취소형이 될 수 있는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온다. 이렇게 되면 이거 대법원 3심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수원지방법원의 신진우 부장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라고 하면 이 법조계 알만한 사람들은 으악이라는 악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신진우 부장판사를 두려워하는 이유, 이렇게 해서 한 4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걸 펜앤마이크에서 잘 정리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소개를 드리고 짤막하게 논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신진우 부장판사를 두려워하는 4가지 이유,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게 이번에 그 수원지방법원에서 있던 사건을 중앙지방법원으로 병합을 해달라, 병합 심리를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기각됐죠, 결국. 자, 그만큼 지금 수원지방법원에는 가기 싫은 거예요. 왜? 신진우 부장판사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신진우 부장판사를 두려워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 신진우 부장판사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을 법정 구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재명의 저승사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이유라고 합니다. 자, 우리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원영섭 변호사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신진우 부장판사를 이화영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한 판사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훨씬 이전에 은수미 전 성남시장을 1심에서 법정 구속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신진우 부장판사라는 거예요. 하하. 자, 그래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재판 1심에서 바로 구속돼 버렸죠. 법정 구속. 재판 받다가 그냥 구속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신진호 부장판사가 두려울 수밖에 없다. 이게 원영섭 변호사의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구속이 되면은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있는데 선거운동을 사실상 할 수가 없죠. 이번에 송영길처럼 할 수가 없죠. 쉽게 이야기하면 구치소나 거기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전화 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선거운동을 사실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건 두려운 거다. 이런 거죠. 정치 생명이 끝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신진우 부장판사를 두려워하는 두 번째 이유. 이재명에 관한 일타 강사 신진우, 대북 송금 사건뿐만 아니라 대장동에 관해서도 훤히 꿰뚫고 있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일타 강사라는 거예요. 자, 송국건 정치평론가 펜앤마이크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정 구속은 국회의원이라도 체포동의안이 필요 없다.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할 때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법원에서는 바로 구속시킬 수 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신진우 부장판사는 대북 송금 사건, 이번 쌍방울 김성태 북한에 불법 송금한 거 있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도 흔히 알고 있는 전문가지만 사실은 대장동에 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대장동 사건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북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까지도 잘 연결되는 부분을 잘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흔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만배에게 죄송합니다. 이 대장동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만배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람도 이 신진우 부장판사다. 참
도망갈 수가 없네요. 자, 세 번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신진우 부장판사를 두려워하는 이유 세 번째. 신진우 부장판사는 재판을 집중 심리하는 스타일이다. 내년 2월에 본인의 인사이동이 나기 전에 모든 재판이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는 펜앤마이크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재판을 집중해서 하는 사람인데 신속심리, 집중심리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 부장판사가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에서 이동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내년 2월에 딴 데 갈지 모르는데 내가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으니까, 신진우 부장판사 이야기입니다, 내년 2월이 되기 전까지 판결 선고하겠다. 12월까지는 재판 다 끝내겠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야, 이건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네요. 자, 네 번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신진우 부장판사를 두려워하는 네 번째 이유. 신진우 부장판사 지난 2월 정기 인사에서 수원지방법원에 남겠다고 선언했는데 조용한 심리를 하지만 추상 같은 선고를 내린다. 아주 내유외강이군요. 외유내강이군요. 네. 조용한 심리를 하지만 선고를 낼 때는 추상 같은 선고를 내린다. 자, 그런데 이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 그 1심에서 9년 6개월 선고받았잖아요.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 선고를 받기 전에 이 사실 지난 2월 달에 당초 이 신진우 부장판사가 인사이동이 있을 수도 있는 인사이동 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갑자기 1년 넘게 진행되어 온 재판에 대해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 뭐 이러면서 지난해 10월에 법관 기피 신청을 냈어요. 지난해 10월에.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 법관 기피 신청을 낸 이유는 2월 달에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가 인사이동 대상이니까. 그런데 10월 23일 날 법관 기피 신청을 했는데 신 부장판사가 11월 중순에 재판을 끝내겠다. 이렇게 밝힌 직후라는 점에서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오지 않게 하려는 재판 지연의 목적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 부장판사가 지난 2월에 정기 인사에서 수원지방법원에 남겠다. 이렇게 희망을 피력해서 이종근 시사평론가라고 있습니다. 펜앤마이크 출연을 하는 분인데 신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 일만큼은 해결하고 나가겠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상대인 것 같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이유. 은수미를 법정 구속시킨 사람이다. 아휴, 그럼 1심 선고가 나는 올 가을에 법정 구속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 가지 정치 활동에 엄청난 장애가 오겠죠. 그다음에 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이것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을 흔히 하는 일타 강사이기 때문에 법정 나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건 거짓말인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줄 수 있는 사람이 신진우 부장판사다. 그리고 세 번째, 재판을 집중 심리하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전략은 그거잖아요. 재판을 계속 끌어서 3년만 버티면 3년 뒤에 대통령 선거 출마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진우 부장판사는 재판을 집중 심리하고 신속 심리하기 때문에 어림도 없다는 거죠. 네 번째, 내년 2월까지 그 수원지방법원에 남아서 이 재판을 끝장내겠다. 이런 거죠. 자, 송국건 평론가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재소자들 사이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 주심이 누구지? 예를 들면 그 재판장이 누구지? 판사가 누구야? 이러면 신진우라고 하던데 이러면 으악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심리는 평온하고 차분하게 하지만 선고는 추상같이 내린다. 이래서 신진우 부장판사의 어떤 내유외강, 외유내강 어떤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신진우 부장판사를 두려워하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어떤 또 꼼수를 부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신진우 부장판사와 이재명 전 대표의 변호인들 사이에 어떤 또 전략 전술
싸움이 벌어질지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신진우 부장판사의 이 추상 같은 선고 스타일이 끝까지 지켜지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